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이어서 함께 좀 시장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에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좀 받으면서 이 소식은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영국 하원이 메이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절차의 주도권을 빼앗은 것으로 좀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오늘도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순서 윗단한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신세계를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건지 아닌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관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려드릴 외신 소식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진 캐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시그널이 앞으로의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또 띠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면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 저녁은요.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제 10년물 관련해 갖고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미 증시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다시 한번 끝나고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한 번 더 펼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강세에 대한 조건 자체를 수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고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이거 관련해 갖고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조정 분위기, 단가 자체가 왜 단순 조정에 이끌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월요일에 시작 때부터 참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가장 또 중요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국면에 대해서 해영 마스터님이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일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거를 연속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좀 반등을 크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2,832.50포인트로 0.88%의 상승세를 S&P 500 지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 좀 아랫꼬리가 지지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2,83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전일장 아랫꼬리에 달리면서 일단 지지가 됐고 현재는 S&P 500보다 더욱더 강한 1%에 넘는 상승으로 7,443.5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좀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집니다. 1.14달러 라인대가 이탈이 됐고요. 1.13700달러 선으로 0.2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반등에 좀 이거를 연속 성공을 한 상황 속에서 1,321달러까지 회복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되돌림을 주면서 1,315.7달러 선으로 0.45%의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까지 다시 좀 58달러까지 이탈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 2%에 가까운 상승으로 60달러대 다시 터치합니다. 지금 회복이 되면서 60.2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좀 하락세로 이어갔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모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특히나 더 강한 상황인데요. 1%에 넘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2%에 넘는 상승을 좀 기록을 하면서 60달러대 안착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기로 하겠고요.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미국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요, 미국 경제가 1, 2년 내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내 GDP가요, 올해 2.4%, 내년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1, 2년 내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한 20%로 전망을 했고요. 또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은 한 35%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역전이 침체의 명확한 신호가 되면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간은 역전 현상이 지속해야 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만약에 3개월간의 금리 역전이 지속이 된다면 침체가 이후에 한 9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역전이 침체 신호로 해석했던 처음 해석을 했었는데요. 듀크 대학교 합의 교수조차도 모델은 모델일 뿐이다 라면서 과도한 해석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빌 윈터스 CEO가 최근 불황 신호가 등장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좋다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는 하고 있으나 이미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중국과 유럽 경기가 반등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채가 좀 줄여지고 있다면서 성장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반전이 좀 불황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좀 비둘기파로 돌아서면서 불황에 대한 염려를 좀 잠식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의 S&P 500 지수의 선물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악몽이 있는 이후에 좀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을 때 이 미니 S&P 500의 호가창 두께가 약 10년 내에 약간 제일 얇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에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을 때 이 미니의 호가 두께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딘 데다가 아직도 증시가 급락 전인 작년 9월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S&P 500 선물 시장이 이제 현물 시장에 받을 충격을 좀 완충해주는 장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발을 뺄수록 S&P 500 지수도 쉽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특히 시장이 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쌍방이든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나 좀 충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모건 스탠리의 발언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이제 좀 역전 현상을 보였죠. 이제 이러한 현상이 증시에는 약세 신호라면서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낮은 금리는 증시 투자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또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9월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장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대차 대조표 종료는 이제 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 또 증시의 약세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천주로는 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등을 꼽았고요. 기술주라든지 이미 소비재는 좀 피해야 할 것으로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이 곧바로 주식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니 다우어 주식 전략가가요,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이 좀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좋은 매수 신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침체 지표인 연준의 시니어론 담당자 조사나 아니면 가계 부채 서비스, 재무 책임 비율과 소비자 연체율 등 이제 아직 위험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주식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돌아서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악재 신호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그런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일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수익률 곡선이 매우 평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평탄화된 상황은 이제 역전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곡선의 역전이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 신호는 맞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옐렌 전 의장이요,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다시 또 한번 발언한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전환의 움직임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달러 이제 약세론자들이 서두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기다려보는 모드에 좀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분기가 며칠 안 남은 가운데 달러의 IC 지수는 0.4%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나 일본 엔화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약세가 좀 금과 신흥국 통화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이 좀 비둘기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 매도가 이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국가에서는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유로존과 독일의 이제 지표가 좀 부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달러 약세론자들이 달러 약세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좀 공격적으로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리톨즈 웰스 매니지먼트 CEO가요, 미국 경제는 잘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약세 속에서 그 침체가 미국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도 좋고 또 소기업주도 좋으며 또 금융 환경도 13년간 이보다 더 완화적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루블화도 평가 절하됐던 1998년에도 미국에는 침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부진했던 경제 지표는 연방정부의 샷다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성을 들었는데요. 항상 1분기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지표가 나오다가 2분기엔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이제 성장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의 소식입니다. 독일의 이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왔었죠. 독일 소비자들의 4월 구매 심리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와 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독일 GfK는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독일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폭 둔화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뭐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 둔화는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절차의 주도권을 영국 하원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 주도권이 하원이 갖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이 표결에 붙여져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요. 이로써 레트윈 수정안이라고 불리는 수정안 A가 가결이 됐습니다. 수정안 A 통과로 의회는 이제 오는 27일에 의향 투표를 실시해서 향후 브렉시트 절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의향 투표가 뭐냐면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한된 여러 옵션을 계속해서 이제 투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제 브렉시트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메이 총리가 좀 자신이 주도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입장이 내비친 상황인데요. 이제 어떻게 내비쳤냐면요. 사퇴할 의향도 있다라고 그런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렉시트가 조금 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도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뭐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가 133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수치죠. 124.1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주택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4.3%의 상승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8.7%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와 그리고 시그널로 좀 보면서 많은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공포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여전히 최고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유로존과 중국 그런 그 밖의 나라들과 좀 비교해서도 미국 주식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승세가 가장 좀 메리트가 있어서 주식으로서도 여전히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만 순위가 다뤄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 국채금리 하락 진정 속에서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자, 본장에서도 지금 1%대 상승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S&P와 나스닥, 지금 선물지수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고 미국의 재고 감소 전망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 혼조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 가까운 상승 쪽으로 60달러대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60.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가 됐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장까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는 1%에 가까운 상승세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업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지금 두 지수 모두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에 대한 의견 구체적으로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인가 하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주죠. 굉장히 낙폭을 이루었던 거는 상승에 대한 조정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에 대한 조정 관점. 그럼 추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여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데일리적 관점 자체는 이제 스팬의 이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스윙 이상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은 매수적인 접근 자체가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전일 시황, 이제 오늘 시황 관련해 갖고 전전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접근보다는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는 그 구간을 확보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낙폭을 이루었던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스팬에 대한 이탈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는 이 선 자체는요, 이 구간대는 단순 조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 조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자, 다른 여태까지 이제 9월부터 2019년부터 이제 채널 형성이 되면서 똑같은 관점 자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지속적인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리죠.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조정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다소 이제 조정에 대한 진폭이 큰 게 상황 자체가 이 진폭 대비해 갖고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구간 자체가 좀 다소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이제 엘리언트 파동상 마디를 맞았던 날짜가 3월 8일 기준인데 3월 8일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해서 이끌었던 거에 대한 조정 장세가 열렸다. 그리고 이 조정 장세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아요. 그럼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 포커스를 굉장히 쥐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가가. 매수를 과연 어디서 쥐면은 레버리지가 최소화될까? 리스크가 가장 낮을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게 이상적인데 일단은 진폭 자체가 오늘은 이 구간대에서 바로 오르기보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면은 가장 유사한 사례를 한 차례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에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타더라도 한번 단기 조정 한 번 더 먹고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정 단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여건은 되지만은 가장 리스크가 짧은 구간대에서 매수를 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웨이팅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단가 자체가 저는 7,380에 대한 매수 구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 6월물 기준입니다. 7,380 기준. 자, 7,380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려오려면은 이 지지 단가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죠. 어떤 추세적인 부분보다 상황 자체가 다 뚫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7,38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입에 대한 구간을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전전일 관련해 갖고 상승 랠리 폭 자체가 이 한계점에 조금 도달하는 구간 자체도 형성이 되고 손절 자체를요 7,340에 대한 부분을 잡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 한 차례 쥘 수 있다. 이제 스윙 이상에 대한 오버나잇 관점에 대해서 좀 질 수 있는 단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손절 자체를 보는 이유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스팬 자체가 재차 밀리면은 다시 손절을 하겠다.
이 관점 자체로 염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절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최고가 갱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가 갱신. 그러면 손익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익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익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7,380에 대한 구간을 좀 확보한다면은 손익비 구간 자체를 굉장히 짧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구간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손절에 대한 폭과 이절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구사가 되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됐다. 이 부분이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은 데일리적 관점밖에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점 이탈이라든가 어떤 기준 자체를 잡기보다는 데일리적인 틱 차트 조정 분위기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데일리 관점이에요. 왜냐? 조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가 한 차례 더 나올 여건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보수적인 관점에서 질 수 있는 단가 7,380짜리가 좀 이상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채널 자체가요. 제가 이제 센티비 카톡방에서 이제 매일 시황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일주일만 들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해서 이해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매일 하는 거 트레이딩 자체가 저는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관점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채널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완전히 깔리는 거예요. 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지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전환이 왔다, 변곡이 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 깨졌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채널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은 채널 한번 형성하는 구간을 보고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단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달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은 7,70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7,700까지는 상승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보일 여건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황적인 좀 접근을 하자면은 아직 그 일정이 안 잡혔죠. 미중무역에 대한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가 한 차례 더 모색되는 그 과정이다.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뉴스고요. 자, 더 커진 아래 공포, 미국채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뉴스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여러분들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가장 크게 선호하는 지표 자체가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이에요. 10년과 2년.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는 3개월물입니다. 3개월물. 너무 기준을 잡기에는 짧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짧은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볼 게 있는데, 아직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 자체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회 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선행 지표예요. 10년물하고 2년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는 선행 지표인데, 항상 언급드린 점이 뭐냐면은 역전이 돼도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역전이 돼도.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하지만 역전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역전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리스크가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 현상 자체가 안 펴졌어요. 3개월물 자체는 기준을 잡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2년물 채권 스프레드만 봐도 괜찮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중무역에 대한 시황하고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정황상 다 보면요, 아직 상승에 대한 랠리 여력은 남아있다. 이 부분으로 대한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요, 역전돼도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시간의 모멘텀이 있어요.
바로 급하락하는 그 여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빅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찬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역전되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재역전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면 그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로도 못 내려간 여건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는 3개월물입니다. 그 기준을 잡기에는 3개월물 자체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여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내일 이제 센티비 무료 카톡방에서 좀 시황을 전달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스닥 지수 자체는 제가 언급드린 7,380에 대한 단가 자체가 좀 유효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중 내에 이 단가 내에 올 시 한번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펼쳐질 여건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차례 노리실 단가 자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왜 이 밑단가까지 기다리나요?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면은 원래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보면 여기서 슈팅 관점이 나와야 돼요. 슈팅 관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한 차례 이제 지지에 대한 관점을 성립하고 올라가겠다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 바 이 단가가 굉장히 유효하다 하고서 손절의 라인 자체도 최소화되는 이 구간대이다. 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매수 관점 노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진입 포인트 자체가 7,380, 7,300 지금 뭐 후반 라인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7,700까지도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외신 쪽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MUFG 쪽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달러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 동력으로 인해서 달러가 좀 지지력을 좀 잃고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달러에 대한 내용을 뭐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 자체 현재 지금 지표를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96.17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계속적으로 강달러가 유지가 됐었던 것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 힘을 얻었던 것도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3월 FOMC 이후에 달러가 좀 한번 출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MUFG 쪽에서는 달러 하방에 대해서 좀 지지력을 좀 무너뜨리고 좀 하방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달러 하방으로 네. 보기 힘들죠. 아, 그래요? 네, 네네. 지금 보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죠. 네. 어제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관점에서 달러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형세 어디냐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은 저는 이 구간이라고 언급을 드려요. 2014년도 8월에 대한 구간 자체. 이 구간이라고 좀 언급을 드립니다. 달러가 약세를 뿜을 수 있는 요인은 단 하나 있어요. 딱 지금 달러가 초약세를 좀 뿜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건 유로의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유로의 금리 인상. 자,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 자체가 2018년도 12월에 종료가 됐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지고 나서 6개월 2분기는 지나야지 금리 인상의 수순에 접어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2019년도 6월 이후에는 원래 통상적으로 유로 자체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 구간 자체가 펼쳐집니다. 미국 자체가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나서 2015년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했어요. 15년도 12월입니다. 금리 인상 전에 강세를 뿜을 수 있었던 거는 첫 제로금리에서 인상하겠다는 FOMC에 대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태도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장을 뿜으려면 달러가 약세를 뿜으려면 반대적인 통화 자체인 유로에서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는 조건밖에 부여가 되질 않아요.
현재 시황에서는. FED에서 최근에 이제 비둘기적인 오조를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일봉에 대한 강한 지지를 받는 거는 FED에 대한 금리 시황 자체는요,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대한 큰 반영 자체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데일리적이라든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황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크게 어떤 한 방향성을 추구할 만한 시황은 포착되지 않아요. 그 시황 자체는 유로 금리 인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로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로 금리 인상 자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상승,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다 뭐다 해갖고 경제 여건 자체도 굉장히 힘들 뿐이고, 중요한 것 자체는 이 모멘텀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2분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남아있고 금리 인상도 지금 기약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유로 쪽에서.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를 보는 게 지금 정황상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지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 언급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언급한 어떻게 보면 유로에 대한 매도적 관점은 이 자리예요. 95.700, 95.700.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한번 자리를 다시 한번 지고 갈 수 있다. 이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추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차 파동에 대한 관건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2차 파동 자리. 그럼 다시 한번 지속 강세에 대한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최근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 여부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스펜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된다. 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스펜에 대한 약세장이 나오는 거는 이탈 관점이 나왔을 때예요. 강세, 약세. 그럼 지금 자리는 달러에 대한 강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구간대라든가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 보는 게 현명한 거겠죠. 그럼 60분 봉상 이탈 관점이 나오는 지점 자체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95.96070 사이예요.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더 이상 달러에 대한 강세를 기약하기 힘들구나 하고서 어떤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달러에 대한 강세를 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조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충족하는구나. FED가 비둘기 자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단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거에 대한 자리 자체가 금요일날 이제 20일이었죠.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속적인 약세장을 뿜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했어요. 그러면은 이탈 관점이 나오고 나서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다. 자리 왔네? 이탈 왔네? 자리 한번 잡자.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면 리스크적인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손절에 대한 접근 자체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자리 자체가 한번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형태만 한번 다시 달러에 대해서 읊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은요. 달러에 대한 강세든 약세든 어떤 조건을 만들기에는 시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자산 축소 이 부분은요. 시황이 막 빠집니다. 더 이상 시장에 큰 반영 자체를 일으키지 못해요. 제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화 정책 사이클상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과 첫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작 전이 가장 중요해요. 오히려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그 통화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 자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지금 상반된 통화인 유로 관점에서 유로에 대한 금리 인상 자체가 있어야지 달러에 대한 초약세장이 뿜어질 여건 자체가 수렴된다. 그럼 지속적인 모멘텀 자체가 박스 중에서도 상방에 대한 여건 자체가 충족된다. 이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60분 봉상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펜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강세장을 뽑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하방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방에 대한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회장님 매도를 지어야 될까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하방에 대한 이탈 관점은요. 일봉상 기준으로 이 지지대가 깨졌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추세가 안정적으로 펼쳐질 여건 자체가 나옵니다. 모멘텀 자체가 뒤집혔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관점 좀 캐치하시고요. 60분봉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조건이 지금 충족한다. 아직까지 이게 지속될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UFG 쪽에서는 달러 하방에 대한 분석 내용을 내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달러의 향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장까지 지금 종가가 59달러 초반에 좀 간신히 안착이 됐는데 오늘 좀 위아래로 변동이 좀 큽니다. 2% 초반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또 60달러가 막 좀 깨졌는데 59달러 후반과 그리고 60달러 초반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오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업이에요. 자, 오일이 일단 55달러 정도, 50달러 중반대 라인에서 조금 자리를 잡다가 60달러까지 단숨에 좀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상방 드셨는데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일단은 최근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점이 가장 크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점이 있었고 지금 한 차례 이제 단기적인 접근만 가능하다. 왜냐면은 지금 60분봉에서 이제 오늘 오일에 대한 단가를 보자면은 이미 초강세장을 뿜었어요. 어떤 관점 자체에서 잡고 버티는 단가 자체보다는 단기적인 지지 관점만 한 차례 포착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59.75에 대한 매수 관점 자체가 한 차례 성립이 됩니다. 59.75. 손절 라인 자체가 15틱 이 정도만 보유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가상 위치값 자체가 한 차례 더 지지를 받을 관점 자체는 성립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3파동의 마지막 상승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조정 관점이 오늘 장세가 끝나고 내려갈 여건 자체가 충족이 돼요. 그래서 짧은 손절로 구사할 수 있는 단가 자체가 59.75 단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 관련해서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점 이 부분으로 유가 자체도 상승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에 대한 방향 자체가 한 차례 포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으로 오늘 마지막 지지 관점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한 차례만 더 노리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단가 자체가 7호 매수 보고 이제 60에 대한 60.10 이탈 관점이 올 시에는 본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위치값을 거시고요. 고점 이탈 시에는 완전하게 익절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스팬 자체가 재이탈됐는데 틱차트상 다시 내려온다면 이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호 관점에 대해서 매수를 잡더라도 손절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익절에 대해서 판단을 기준을 세우는 거는 330틱상 일목균형표 차트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꾸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역시나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59.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일은 59.75달러의 매수적인 관점, 단가를 좀 잡아주셨는데 가격대 라인 잘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목표가에 대한 부분 60달러 초반대까지 일단 그 부분부터 익절을 좀 잡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이제 개장한 지 1시간이 또 넘어간 상황인데 시세 점검하고 계속해서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는요, 현재 2,828라인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0.71%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초반에 지금 상승폭이 좀 빠졌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7,400라인이 지지가 됐지만요. 7,400, 10.25포인트로 0.56%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1.137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5.4달러 선으로 0.47%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은요. 60달러와 그리고 59.99달러 선을 움직이면서 현재 1.5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만나보기 전에요. 현재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외신 소식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윤진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골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증시가 좀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채권 수익률도 상승을 하면서 골드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좀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좀 수요가 높아졌다가 다시 증시가 오르면서 또 금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상을 하기에요.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금 가격이 올해 말쯤에 한 1,400달러에서 끝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금에 대한 이제 상승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장 상황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좀 지켜보고 있고 또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다른 소식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골드에 대한 상방 분석 기사를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매매하신 시청자분께서 지금 좀 상담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유로 매매하신 질문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를 1.13670달러에 두 계약 매도 중인데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지금 문자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렸을 때 유로 FX 1.13720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데 1.13670에 두 계약 매도시면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손절폭을 얼마나 주실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달러 인덱스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까지 조금 잡고 버티실 수 있으시면은 저는 보유하시라고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관점 자체에 대해서 데일리적인 관점으로 좀 들이댔다면은 저는 단가 자체를 잘못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가 자체를 잘못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데일리적인 관점에서 막 포지션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간 장에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정비됐을 때 그 자리에서 들여두고 어떻게 보면은 오버나잇이라든가 스윙 이상에 대한 관점 자체를 뽑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관점 자체가요, 좀 다소 늦긴 했어요. 예, 다소 늦은 관점이긴 해요. 제가 맨 처음 이제 스타트업을 끊을 수 있는 관점 자체는 이 자리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 자체에 나오더라도 본절에 대한 위치값을 걸 수 있을 만한 위치값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넘어가고도 이게 오히려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스팅은 좀 다소 늦었다고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실 수 있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95.900에 대한 이탈 관점이 된다면은 바로 청산 자리를 해버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틱 차트 구분으로 좀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안 나오는 지점이에요. 자, 30틱 차트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는 언급 자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치값 자체가 저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조언을 딱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고 가셔도 된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고요. 데일리적인 관점이라면은
틱 차트, 30틱 차트상 96에 대한 이탈 과정이 있다면은 96.070으로 보겠습니다. 96.07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다면은 그대로 손절자리를 내보내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제가 유로 차트를 보는데 단가를 좀 지정할 때 달러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로랑 이제 달러가 이제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반대에 가깝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트가 완성도가요. 엘리언트 파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지표에 대한 적용률이 달러가 굉장히 보기 편해요. 달러가. 그 추세적인 관점이라든가 변곡에 대한 저항 자체를 포착하기에 달러가 여건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부분도 있고 유로 차트보다는 달러에 대한 적용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좀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 여건을 보기 좋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지지라든가 관점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예시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왜 달러로 보는지. 엘리언트 파동에 대한 적용률 자체가요. 자, 지금 일목을 정말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파에 대한 적용률 자체가 기가 막혀요. 이거 보시면 하나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른 추세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3파에 대한 적용률 자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정비하기에 근데 유로 차트에서는 이 저항 자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잘. 유로 차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이탈 관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변곡에 대한 위치값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점 자체를 달러로 보라는 이유가 적용,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편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96.000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단가를 좀 보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로에 대해서 질문 전달해 주셨고요.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외신 소식이 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신 캐스터, 오일 관련된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오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이제 US 오일이 한 2%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6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좀 이제 경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감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면 수요가 조금 이제 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이 급등을 했는데요. 오펙도 이제 감산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게 같이 맞물려서 좀 급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 이제 한 68.1로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2019년에서 가장 상승조였던 한 68.69를 좀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오일의 상승을 좀 이제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감산과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할지가 좀 오일의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적인 소식도 전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과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